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부분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는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하진 않고요. 중국 분이나 외국 분들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 4년 정도 넘게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2개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치킨집 같은 경우는 10개의 프랜차이즈가 개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한식의 세계화. 이게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쪽에 오른쪽에 가리는데 이 부분이 누구시냐면 혹시 그 대장금의 이영애 씨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태우 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유명한 연예인 탑3에 꼽히는 사람 사실 이영애 씨예요. 대장금 때문에. 그래서 한식하면 대장금, 대장금하면 이영애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영애 씨가 미국에 있는 신문에 비빔밥에 대한 광고가 나간 거였고 이제 이게 뭐 이제 한식의 세계화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부분적으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형태는 이렇거든요. 아, 정말 맛있다.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갈비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이제 비빔밥에 관련된 광고도 뭐 실렸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보여지는 한식의 세계화의 형태예요. 네. 그런데 팩트가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에 대한 음식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딱 이래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였는데 한국 음식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치킨. 네. 저희가 맨날 한국의 뉴스에서 볼 때는 한국의 한식의 세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치킨을 너무 많이 안다. 뭐 김치를 모든 사람이 다 먹는다. 뭐 갈비를 먹는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정말 오리지널 외국인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K-팝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생각하는 한국 음식을 물어봤었을 경우에 현재 현주소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영상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소리가 작을 줄 알았으면 영상을 아예 준비를 안 하는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선, 그러니까 정말로 한식의 현지선은 여전히 김치, 삼겹살, 치킨, 갈비, 불고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고 뭐 영국을 다녀왔고 전 세계를 많이 갔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의 형태가 딱 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미역국을 먹고 싶다 그러면 사야 되는 종류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뭐 미역도 사야 되고 간장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될 것들의 종류도 너무 많지만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메인 도시에 대부분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인 가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원룸의 형태의 솔직히 투도어짜리 냉장고를 놓진 않잖아요. 그러면 투도어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로 놓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동남아나 한국에 이제 호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국에서 이제 1인 혼자 산다고 하면 조그만 냉장고로 놓는데 이 냉장고 안에 이걸 다 집어넣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슈퍼마켓의 형태는 벌크의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사면 더 주고 뭐 간장도 이만하고 뭐 소금 이만하고 막 설탕 이만한 형태가 많아서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이게 딱 현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나온 페이지를 제가 바로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이제 살 수 있어요. 한국 제품을. 그럼 굳이 한국 슈퍼마켓은 메인시티의 중간에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한국 제품을 손쉽게 아마존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한국 슈퍼마켓까지 가서 벌크의 형태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혹시 해피프레쉬 아시는 분? 해피프레쉬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하는 푸드 딜리버리 형태예요. 혹시 블루일포린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하면 이제 배달해 주잖아요. 해피프레쉬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하는 배달인데
슈퍼마켓에 있는 제품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당일 배송해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한 20% 정도 싸요. 근데 이런 로컬 슈퍼마켓에도 한국 프로덕트를 다 팔아요. 그 얘기는 한국 슈퍼마켓에 가야 되는 의미 자체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동남아의 형태를 보시면 해피프레쉬, 뭐 블루 에이프런부터 시작해서 로컬 오토 서비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오토 서비스까지 모든 대부분의 서비스의 형태에서 한국의 제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작은 소량 그리고 작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하면 한국 브랜드들이나 한국 기업이 나갔을 경우에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이제 여전히 한국에서는 뭐 한국 브랜드들이 인기가 너무 많다, 뭐 수주를 이만큼 했다,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팔았다, 신라면을 이만큼 팔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현재는 그만큼 판 건 맞지만 어떻게 파시는지 형태를 좀 보셔야 돼요. 1+1으로 파는 건지 아니면 하나도 제대로 파는 건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외국 사람들 현 주소거든요. 이게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혹시 보이세요? 6회라고 써있는 건데 6times라고 써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생고기거든요. 근데 생고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다이나믹 미트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동태찌개도 있고 뭐 북엇국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정말 웃길 때가 있다. 영어 단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여전히 제가 놀랄 때가 뭐냐면 미국에 가서도 딱 메뉴판을 폈는데 부대찌개 아미 스튜라고 써있을 때. 그러면 아미 스튜의 개념을 외국인들은 뭐라고 받아들일까? 근데 이런 거잖아요. 부대찌개 내 눈앞에 딱 나왔는데 아미 스튜라고 써있어.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찌개를 딱 보면 아, 한국에 있는 군대는 이렇게 다 잡탕으로 먹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빨간색 양념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신맛이 나고 냄새가 고약해서 싫어요 이렇게 써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깍두기였어요. 이제 LA의 코리안타운에 가서 편안하게 라면을 먹었는데 그 라면에 깍두기를 조그맣게 주셨나 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야? 근데 냄새나, 셔, 색깔은 빨개.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라는 자체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인들이 한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맛과 메뉴 현지화가 부족하고 위생 상태와 어수선한 상태, 그리고 뭐 높은 가격, 낮은 이미지, 뭐 너무 많은 반찬. 결론적으로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50% 이상의 뭐라고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냐면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프랑스 요리 중에 거위간이 나왔는데 이게 거위간이 뭔지도 몰라. 근데 정말 요만큼 덩어리 주고 5만 원이래. 그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이게 뭔지를 알고 어떻게 먹는지를 알고 왜 비싼지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 진짜 덩어리를 이만큼 주고 다 줘. 그 다음에 이거는 10,000원이야. 근데 외국 사람들 보기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반찬은 많고 양은 많은데 버려야 되는 건 많고 가격은 비싸다라고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화를 하시려면 첫 번째 뭘 하셔야 돼? 현지화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우마미라는 단어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마미 조미료. 맛있는 거. 혹시 우마미 버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미국의 현재 버거 중에 쉑쉑 버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지? 인앤아웃이랑 대결을 한다고 요즘 LA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게 우마미 버거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하는 이 우마미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감칠맛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 감칠맛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맛이 있다, 감칠맛이 있다 이런 말은 사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고 나서 외국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맛일 뿐더러 동시에 영어 단어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우마미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현재 일식을 먹고 계시는 미국인들 중에 우마미 플레이버라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마미 플레이버가 뭐냐면 스시나 이런 일식을 먹었을 경우에 감칠맛이 난다. 그러니까 짜다, 맵다, 시다, 달다의 2 이상 5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지노모토에서 나온 거예요. 베이직 5 테이스트라고 해서 시다, 짜다, 달다, 맵다, 그 다음 뭐냐? 감칠맛이 나는 우마미 플레이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했냐를 제일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이 했던 방식은 보면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혹시 이게 보이나요? 제대로? 네. 저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교수님 빼고. 밥에다 뿌려먹는 네. 후리야끼라고 생각하죠. 제가 저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2달 전에 봤는데 샐러드 바에 있었어요. 샐러드 바에. 근데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사봤어요. 혹시 톳 아시는 분? 톳. 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팔리는 샐러드인데 톳이에요. 근데 톳을 일본말로 써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 혹시 어떻게 써있죠? 이름이? 네, 히즈키요. 네, 근데 히즈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뭐지?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히즈키라고 하든 톳이라고 하든 어차피 모르는 제품이잖아요. 톳은 사실 모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이건 히즈키야, 이건 히즈키야, 이건 히즈키야, 이건 히즈키야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현재 이거는 미국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시타케 머쉬룸이라고 불리거든요. 시타케 머쉬룸이 혹시 한국말로 뭔지 아시는 분? 네,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표고버섯이라는 단어도 모르지만 표고버섯이라는 자체의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시타케 머쉬룸이라고 불러요. 시타케는 일본에서 표고를 시타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봤는 아까 조미료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우마미 그리고 이거 혹시 간장 아시는 분? 네. 기꼬만. 네. 기꼬만 간장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지금 기꼬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간장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는 나가면 진간장 아니 몽고간장, 국간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간장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뭐 유자간장, 초밥간장, 뭐 국간장 뭐 이런 식으로 간장을 다 세분화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자기만의 영역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장의 특징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음식이랑 같이 포인트를 잡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 음식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면 외국인은 당연하게 이 음식은 얘랑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자연스럽게 계속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만두를 먹게 되면 저 간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지노모토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미원 안 먹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미원을 MSG라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아지노모토는 그냥 우리가 넣어야 하는 간장이나 소금이나처럼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네, 아지노모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혹시 아지노모토 아세요? 그럼 모르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미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원은 아신대요. 미원은 나쁜 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서 아지노모토 나쁜 거야? 그러면 아지노모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아지노모토가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시아의 맛, 일본의 맛, 아시아만이 갖고 있는 맛, 감칠맛, 이건 아지노모토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약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라고 강요를 하면 이 사람은 어거지로 먹겠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먹으라고 안 먹어요. 왜냐면 제가 강요했잖아요. 먹으라고.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몸에 좋으니까. 근데 아지노모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매년 열리는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지노모토 콘테스트예요. 요리 경연대회거든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상관없어. 단지 아지노모토만 넣으면 돼. 네. 그러면 저 친구들은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도 아지노모토만 넣으면 되라는 걸 무한정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한텐 조미료라는 느낌도 아니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 음식을 넣거나 아시아 음식을 넣어야 할 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 아지노모토라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되게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거 맛있대, 이거 건강하대, 이거 좋대,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필리핀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어, 맛있어, 건강해, 좋아, 그냥 먹어, 계속 이러면서 먹어 이렇게 강요하면 사실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즐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비빔밥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빔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견 중에 제일 큰 건 한국 음식은 꼭 이래야 돼 라는 게 되게 강해요. 비빔밥은
꼭 호박이 들어가야 돼. 콩나물이 들어가야 돼.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 뜨거운 밥이어야 돼. 돌솥이어야 돼. 이런 편견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비빔밥 한번 먹으려고 돌솥 기계도 사고 호박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이렇게 하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얘는 다 비벼져서 건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죠.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딱 뜯으면 뜨겁게 탁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비빔밥을 만든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아시아 음식이 불편한 이유는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뭔지 모르는데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계속 다가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왔던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젓가락질을 되게 잘했어요. 넌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니라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했던 말이 뭐였냐면 스시를 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이제 외국인들은 수시를 먹으려면 젓가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음식의 젓가락질은 우리 이러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젓가락질하다 막 떨어지면 포크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수시는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형태야. 트래디셔널 형태라고 자연적으로 교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미국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질 연습을 해요. 수시를 먹으려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난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아시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고 재밌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실 적 없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 음식을 저희가 이제 외국 손님한테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는 게 3가지인데 교육, 설명, 스토리텔링이에요. 손님이 삼겹살은 꼭 소주랑 먹는 거야. 비율된 파전이지. 혹시 그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신 분? 배워보신 적 없죠?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잖아요. 야, 삼겹살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 라고 하는 건 왠지 어색한 것 같은데, 야,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할까? 야, 비 오는데 막걸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이제 쇼에서, 프로그램에서, TV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꼬치의 칭따오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재밌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남자분 누구시더라? SNL에 나오는 그분이 맨날 양꼬치의 칭따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중국에 가보면 저희가 칭따오를 판매를 하지만 중국 본토에 계시는 분한테 칭따오는 양꼬치랑 먹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뭔 말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국 사람 여기 1명 있고 한국 사람 10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꼬치를 먹으러 갔잖아. 그럼 다 칭따오로 시켜. 그럼 중국 애가 왜 칭따오로 시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10명의 한국애들 다 그래요. 양꼬치는 칭따오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국 애들 왜? 이러면 너 SNL 몰라?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또 서브타이틀로 바꿔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개그치고 막 이래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받아들이면 한국 음식이 되게 재밌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혹시 망치 아주머니 아시는 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망치 아주머니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이름이 망치거든요. 한국 분이세요. 영어도 되게 어디 전라도 40년대 아주머니가 하는 것처럼 되게 악센트도 강해요. 막 부산 사투리 쓰는 것처럼 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좀 자극적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요리책도 내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망치라는 이름이 잠깐 설명을 하면 원래 저분이 게임 중독자셨대요. 그 게임 중독자의 자기 닉네임이 망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도 게임만 하니까 아들이 엄마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니까 뭐라도 해 이래서 유튜브에다가 그냥 핸드폰 카메라 딱 펴놓고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김치를 만들 거예요. 오늘은 파전을 만들겠어. 돌리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가 어떻게 형태가 되었냐면 지금 몇백만 뷰를 일으키고 이 아주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사람들이 사 먹고 이 아주머니 때문에 김치를 직접 집에서 담가 먹고 항아리를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항아리에다 김치를 담아야 숙성이 잘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만한 항아리는 아니었고요. 요 조그만한 항아리 있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장도 거기서 푸고 막 이 한국 음식은 손으로 하는 거면서 막 재밌게 하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이 아주머니의 이걸 보고 외국인이 자기가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김치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김치를 잊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이거 암 예방에 진짜 탁월해요. 이 성인병에
무조건 먹어. 맛있어. 막 이러면 냄새나. 싫어. 너무 빨개. 이걸 어떻게 먹어. 마늘 냄새 너무 많이 나. 이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리고 혹시 모모푸크라는 거 아시는 분? 모모푸크. 뉴욕의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점 중에 쌈바라는 데가 있어요. 쌈바. 쌈바 이렇게 춤추는 건 아니고요. 쌈바. 우리 이렇게 쌈 싸먹는다고 하는 쌈 있죠. 그렇게 쌈을 싸먹는 바예요. 술집이거든요. 근데 모모푸크라는 대표가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국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상추 하나 깔고 밥 좀 넣고 고기 넣고 마늘 하나 된장에다 찍어 이렇게 해서 쎄서 한 입에 다 먹는 거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를 가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쌈을 싸먹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소주 한 잔을 하면서.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이걸 가르치는 외국 친구들 중에 가르치는 애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모르니까 소주 받아 그러면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야 소주는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야. 어른은 이렇게 따라야 돼. 그리고 소주는 그냥 따는 게 아니라 털고 이거 하는 거야. 진짜 왜 아시아의 음식을 먹어보거나 그렇게 재밌게 배운 미국 애들은 가보면 너무 놀라는 게 소주를 막 흔들고요. 이렇게 털고 이거를 막 하고 웃긴 건 이렇게 라이트도 붙여요. 나누기 외워. 오늘 외워. 지금 외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운 거 같긴 해.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한 10년 지나면 기억 까먹잖아요. 근데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유럽 여행이 기억이 나요. 왜요? 스위스를 가서 아니요. 유럽 여행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폭탄주를 제조하고 먹었던 그 기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기억하거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한국 음식은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뭐냐면 여자분이 한국 음식에 비가 오면 파전이야. 파전엔 막걸리. 막 이러면서 파전에 막걸리 막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요즘 광장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다 김치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사람한테 가서 파전에 막걸리, 삼겹살에 소주, 삼겹살에 소주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왜? 난 싫은데? 난 맥주랑 마시고 싶은데? 난 위스키랑 마시고 싶은데? 이런데 이걸 너무 재밌게 본 거야. 야, 우리나라에 말이야 80년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길거리 봐봐. 생각을 해봐. 앞에 노장에 막걸리를 아주머니가 막 툭툭 하면서 그냥 오징어를 막 썰었어. 냄새가 전 퍼지겠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장수 막걸리를 들고 아버지가 막 흔들다가 했는데 터졌어. 그래서 근데 그걸 아버지가 막 후루룩 하면서 떨면서 마셨던 재밌지? 막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걸리를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기억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막걸리 하면 스테인리스 주전자 그리고 밥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자기 친구가 가르쳐줬는데 막걸리는 꼭 그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넣고 돌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국사발에 넣어서 원샷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배운 것들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Mate, come for some 흑돼지. 흑돼지. Let's do that. Look at that. This is called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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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t cooked over a coal So hot. is way better than a meat like cooked over like a gas fire. 이게 삼겹살이야. What is This that? is 삼겹살. What is that? 흑돼지. 흑돼지. Look at that meat. Look how thick it is. It looks like a really fat bacon. 이거는 목살. 목살이죠? Okay. It's the neck. It's the neck of the pork. 이거는 Is it? 배 오겹살. Ah, you got like right here. Oh yeah, I like it better that. Oh yeah. 이건 감사합니다. 피시 소스. Fish sauce, fishy sauce. I am so excited about this.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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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Wow. That is delicious. More. 어, 진짜 맛있어요. So succulent. 엄청 좋아해. It's like everything that's good about bacon mixed with like the richness of good beef and the juiciness is so good. Why can't we just live here? I know. Man, the world should come to Jeju. We need some soju. Soju. 소주. 고기는 소주랑 먹는 거야. This is 제주도 소주. Jeju soju. Chan. 짠. 와. 흑돼지. 완전 마음에 들어. 최고. 나 고기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Welcome
to Korea. Thank you so much. Alright.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영국 남자. 짠. 저 사람들은 저 흑돼지를 까먹을까요? 아, 절대 못 까먹겠죠.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나왔을 때 제일 쉽게 진출하려고, 왜냐면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뭐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단어를 되게 쉽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추장을, 외국 사람들이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요. 뭐라고 하냐면 칠리 페이스트라고 알아요. 네. 왜냐면 그게 쉽잖아요. 설명하기는 쉽거든요. 칠리 페이스트 하면 대부분은 뭔지를 아니까. 근데 칠리 페이스트라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외국인들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단어를 주기적으로 계속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영국 남자가 이건 숯불이야, 이건 흑돼지야, 이건 삼겹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몹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버리면 외국인들은 무슨 베이컨 같은 거 뭔가를 먹은 것 같, 베이컨 같은 뭔가를 먹은 것 같아. 근데 뭔가 뭐 소이빈 페이스트에 찍어 먹었어. 근데 소이빈 페이스트가 뭔지 아세요? 쌈장이거든요. 근데 된장도 소이빈 페이스트고요, 쌈장도 소이빈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 다른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스파이시 소이빈 페이스트는 쌈장이고요, 소이빈 페이스트는 된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죽을 때까지 쌈장과 된장에 대한 이름을 알까요? 네. 이름을 차지하고 이름을 알게 하고 이름을 교육시키는 것이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다가가서 이건 그냥 베이컨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먹어. 한국 바베큐야, 먹어. 이건 그냥 레터스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쉽게 다가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 브랜드를,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절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모푸크에서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쌈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건 쌈이야. 그럼 쌈이 뭐야? 상추를 하나 깔고 밥을 넣고 고기 한 점을 올리고 그 꼭 생마늘이어야 돼. 생마늘 쌈장을 찍어 먹어서 한 입에 넣는 게 쌈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뉴욕에 모든 사람들은 쌈을 먹으러 모모푸크를 가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쌈이 한국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한 게 뭐냐면, 나만의 언어, 나만의 형태, 나만의 한국말에 대한 부분을,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아까도 이제 영국 남자가 했던 것처럼 이건 여기고 이건 내기고 이건 이렇게 먹는 거고, 흑돼지는 젓갈에서 찍어 먹는 거야. 그리고 삼겹살은 소주에 먹었을 때가 제일 궁합이 잘 맞아. 그러면서 짠, 건배, 원샷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이 친구는 영국에 가서도 이게 꼭 기억에 남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을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이거의 이야기를 요걸로 풀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그 엽전 주면 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엽전으로 이게 바꿔주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쇼핑몰이거든요. 만약 외국인이 한국을 처음 왔어. 근데 한 명은 여기를 갔고 한 명은 여기를 갔다고 하면 누가 더 재밌었을까요? 시장 간 사람이 훨씬 재밌었겠죠. 왜?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외국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깨끗하고 트렌디하고 하이엔드하고 다 막 텅 비고 미니멀라이즈하고 하얗게 만들고 메뉴를 간소하게 만드는 건 꼭 한국에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미국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근데 자꾸 한국 음식을 하고 할 때 외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포인트를 뭐라고 잡으시냐면, 미국이랑 다 똑같이 되게 하이엔드적으로 만들고 라이트 쏘고 이러고 되게 예쁜 팬시한 체어들 갖다 놓고 퓨전 같은 한국 음식 만들어 놓고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음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퓨전 음식이 기억에 남을까요? 외국인들은? 아니면 이게 기억에 남을까요? 이건 스토리텔링 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100년 전에는 말이야, 우리는 지폐가 없었어. 이런 동전으로 100년 전에 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처음에 시작은 물물교환이었는데 물물교환 하려니까 쌀 한가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이제 왕이 토큰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엽전이라고 불러. 엽전. 그래서 엽전이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런 식의 상황을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제가 이 시장에 데려갔어. 이 시장에 데려가서 이분들을 다 하면서 얼마예요? 그러면서 막 깎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이건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인터랙션을 막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이야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경우, 야, 내가 한국에 갔는데 말이야, 시장에 갔어. 근데 100년 전에 돈을 받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야. 그걸 들은 그 친구는 얼마나 재밌겠어. 진짜? 너 어디라고? 그래, 나 원래 일본 가려고 했었는데 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국인들은 신기한 걸 좋아할 거야. 외국인들은 깨끗한 걸 좋아하라고 하면서 자꾸 포인트를 웨스터나이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웨스터나이즈한 프로덕트는 웨스턴 가면 돼요. 네. 그럼 웨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웨스터나이즈 된, 그러니까 서양화된 미국식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은 미국에서 경험을 하면 되지 그걸 한국에까지 와서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폭탄주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했던 방식 중에 제가 폭탄주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한 잔에 제가 폭탄주 5,000원에 팔았는데, 네, 맥주 하나에 3,000원이니까 소주 한 병에 3,000원, 맥주 한 병에 3,000원, 두 개 통 합쳐도 6,000원인데 제가 한 잔에 이걸 한 잔도 5,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한 잔을 안 팔았어. 어떻게 팔았냐면 이게 이제 폭탄주 도미노라고 그래서 폭탄주를 한 10개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10명 데리고 와야 돼, 넌 무조건. 아니면 네가 다 마시던가. 그럼 애들이 그거 마시려고 10명을 막 데리고 와요. 그 다음 위에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 준비됐어? 준비됐어? 너 이거 한국 음식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잡으면 무조건 원샷이야. 다 못 마시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마시는 사람 다 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걸 빵 치면 이게 막 쭈르륵 넘어가잖아. 그럼 애들이 막 다 달려들어서 막 원샷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고깃집에 폭탄주를 마시러 애들이 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재밌는 거리, 화제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